교재 46쪽에 나와 있는 거를 해보는데요.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 여셔도 되고요. 그런데 포토샵을 잘 하시려면은요, 여기 있는 메뉴들 있죠, 메뉴들 중에 몇 가지들은 외워서 다니시는 게 좋아요. 메뉴판을 탁 외워가지고 착착착 진행하는 거하고, 파일에 가서 뭐를 누르고 찾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직접 명령을 외우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 바탕화면 있잖아요. 포토샵 비어 있는데 여기를 땅땅 더블 클릭을 하면 열기가 돼요. 그럼 여기 분필 완성 말고 분필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분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잠깐 했었으니까는 열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A, B, C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항상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은 여기 선택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가 항상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편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선택됐다가 모르고 꽉 눌러버리면 쥐가 알아서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요거 얘를 놓으시고 무브 툴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책에 보니까 요거 되어 있네요. 여기 올가미 툴이라고 있어요. 올가미 툴, 라쏘 툴, 뭐 폴리고널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 하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라쏘 툴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비비면 얘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내 땅 이렇게 하면 얘가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 C라는 글자를 탁탁탁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A를 이렇게 찾아서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양새로 이렇게 가위질하듯이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올가미 툴 밑에 보시면 폴리고널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요 뭐가 좋으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갖다 콩콩콩 찍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재봉틀 뭐 발을 돌아가는 것처럼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좀 모양새가 여기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삐져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망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어려워요. 특히 여기 왼쪽에 A, B, C, D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많잖아요. 직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자처럼 갖다 대면 편해요. 이렇게 자대고 긋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마그네틱 라쏘 툴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다 찍지 않습니까?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밑에 뾰족한 부분 이렇게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갖다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알아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지 않아도 마우스만 이동하더라도 알아서 글자를 이렇게 찾아요. 만약 글자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가서 그냥 클릭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모양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B를 하려고 또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A가 어떻게 됐어요? A가 선택이 해제됐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누르는 거죠. 위에 처음 게는 네모 하나 선택되어 있는데 네모가 두 개가 겹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되고 또 옆으로 가서 마우스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선택이 안 되면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또 선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A, B, C, D가 다 선택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여기 흰색 분필 같은 경우도 선택하라 그러면 마찬가지 선택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미지에 가서 여기 보시면 어저스먼트에 들어가서 뭐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 보세요. ABC라는 것만 바뀌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전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ABC를 선택했으니까는 그 ABC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선이 끊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데를 찾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때 콩콩콩콩 지나가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 내려간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또 지나가면 예,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B로 갈 때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잖아요. 네. 이제 다 왔으면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포토샵에서는 출발점에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발점 자리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걔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서 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 거 하고 동글뱅이 그리면 이게 선택이 되는 건데, 요 글자 모양에 맞춰서 그림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 해제. 해제는요, 컨트롤 D, 왼손으로 컨트롤 D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마우스로 이제 오른손으로 다시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네, 이상한. 저 상단에 보시면은 요 기능이 있죠, 여기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여기 선택, 또 선택, 또 선택, 또 선택해서 계속 선택하는 거를 더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선택한 부분을 빼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선택을 잘못했어. 삐져나왔어. 그 삐져나온 부분을 다시 선택하면 그거는 빼드는 거예요. 세 번째 거. 보통 첫 번째 거, 두 번째 걸 많이 써요. 초보일 때는. 예. 자, 보세요. 제가 두 번째 걸 선택하고 B를 클릭하면 이렇게 A, B, C가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겉글자만 선택한 거죠? 이 밑에 걸 선택하려고 보면은요, 밑에 거 보세요. 여기 C자가 어떻게 됐나? 제대로 안 됐잖아요. C자가 보시면 여기 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어떻게 됐어요? 나름 비슷해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면 ABC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베렸다, 이거. 베릴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로 빼줘야 돼. 빼주면 돼. 이건 더 하는 거고. 그럼 이제 C자는 해결됐고요. B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여기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A 같은 경우도 이 몸통, 이 몸통을 이렇게 되면 이제 A, B, C가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던 쟤를 선택하던 선택하는 게 급선무니까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오려서 쓸 거냐, 오려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마술봉이라는 거로 퉁 치면 착 선택하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어저스먼트 와서 컬러 밸런스.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색깔을 보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 와, 진해졌네. 그렇죠? 진해졌어요. 그러면 자, 이게 아까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은요, 아까는 이러지 않았거든. 히스토리. 아까 원래 그림은요 이거였었어요. 이랬었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막 매직봉으로 선택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렇죠? 자, 색깔이 지금 원래 색깔은 이러였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의 색깔이 나온 거죠.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선택 좀 해주셨습니까? 네? 못 따라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지금 선택하시는 연습만 하시는 거라고 먼저. 선택을 못 하셨다고요? 네, 파일을 못 찾았어요. 이 데이터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맨 왼쪽에 툴이 있죠. 툴을 우리 책에는 요거 하나로 돼 있죠. 이렇게 쭉 하나로 돼 있고, 제가 두 개로 보세요 그랬잖아요. 두 개로 보세요. 와이드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화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두 개로 보셔도 상관없고, 책처럼 한다 그러면 하나로 보셔도 되고. 이 책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 뭐 네 번째 거냐 몇 번째 거냐 하는 건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또 있어요. 근데 꾹 누르면 나타나기도 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냥 오른쪽 눌러도 바로 뜨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메뉴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책에서 메뉴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네. 그럼 네 번째 거는 두 번째 줄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하나씩 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세요. 그래서 매직봉을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잘못 선택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얘를 선택하는 순간 이 줄도 나타나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만 원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원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매직봉으로 했을 때 불편한 애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매직봉 말고 요거 마그네틱 자석이 달려가지고요 요렇게 지나가면은 잠깐만요. 자석이 달려 있으니까 요렇게 지나가면은,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엉뚱한 데를 지나가니까 포토샵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지워요? 그때는요 DS 시켜 눌러서 다시 하세요. 다시 네. 하나? 그것도 사실은 그 단계 되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비스무리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대면, 예. 에이, 빠졌다. 다시. 저도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포토샵에 뭐 제가 종사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는요, 그런 게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그럴 때는 Alt 키 있죠. Alt 키. 네. Alt 키를 누르고 휠을 굴리시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확대해 놓으시고 선택하시면 더 정확해요. 보세요. 오른쪽 끄트머리 여기 좀 이상하게 됐고요. 왼쪽도 어떻게 됐어요? 왼쪽도. 여기 엉망이 됐어요. Alt 키를 누르고 휠을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되거든요.
그럴 때 예, 이렇게 확대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요 정확히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기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밝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색상 조정 같은 거요. 이런 걸 이용해서 색상을 조정하시면 분필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 하는 거죠. 예. 자, 54페이지 보세요. 자, 파일에 가서 오픈, 컨트롤 O예요. 몇 개 외우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메모 좀 해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이게 이제 컨트롤 N. 그 다음에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이런 게 있어요. O는 뭐냐면 열기. 불러오기죠. 불러오기. 다른 말로는 이제 열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저장. 얘는 인쇄. N은 new. 그래서 적어드릴까요? new고요. 이거는 open. 얘는 save. 저장. 얘는 인쇄. 프린트. 이게 줄임말들이에요. 네, new, open, save, print 이런 거. 컨트롤 C 하면 copy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네 가지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D는 취소해요. 네? new, open, 취소. save, print. 취소는 아, 취소는요. 네.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보시면 취소가 있는데 컨트롤 Z가 아니고요. 컨트롤 Z는 방금 전에 했던 것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으로 계속 취소할 때는 Alt 컨트롤 Z, Shift 컨트롤 Z. Alt 컨트롤 Z가 이전 상태로 계속 취소하는 거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건 Shift 컨트롤 Z고. 여기 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냥 컨트롤 Z, 일반적인 우리 아래 한글이나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컨트롤 Z만 누르면 전 단계로 콩콩콩콩 계속 가거든요. 근데 포토샵은 안 그래요. 바로 직전 것만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왔다리 갔다리예요. 예. 그게 약간 차이가 나요. 엑셀에서도 똑같고요.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다른 프로는 다 그런데 아래 한글은 여기 컨트롤이 아니라 Alt. 아래 한글에서는 Alt키 누르고 N 그러면 새로 만들기, Alt하고 S 그러면 저장하고, Alt하고 P 누르면 인쇄하고 이렇게 돼요. 아래 한글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컨트롤 S 하면 아래 한글에서 저장은 저장되는데 다르게 저장돼요 또. 자,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인 메뉴들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 메뉴가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보통 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사, 뭐 붙여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컨트롤 O 눌러서 오픈. 여기 모형집이 있네. 모형집. 이 모형집을 어떻게 하래요? 녹색이 띄게끔 하래. 녹색. 녹색. 그럼 얘를 녹색으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걸 녹색으로 바꿔야죠. 그렇죠. 예. 한번 볼게요.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뭐 기존에 있는 이거 갖고 해도 되는데 얘를 녹색으로 하긴 좀 안 이쁜 것 같아서 이런 집을 이제
이게 새 집인가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불러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검은색, 흰색이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조그만 검은색, 흰색이 있고요. 큰 거로 검은색, 흰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전경색, 배경색이란 얘기 나오는데요. 요 검정색 있죠? 위에 거, 왼쪽 위에 거. 얘를 클릭해가지고요. 얘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셔갖고 녹색 계열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녹색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뭐 흐릿한 녹색도 있고요. 아주 진한 녹색도 있는데 뭐 옅은 녹색 하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 그래 놓고 여기에요. 제가 왼쪽에 여기를 녹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미지, 어저스먼트에 가서 휴 앤 세츄레이션. 컨트롤 U라고 써있는 자리. 바로 못 외우니까 그냥 휴 앤 세츄레이션이구나 하고 클릭하시고 이때 여기 컬러라이즈라고 밑에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얘를 딱 선택하는 순간 그림이 녹색으로 변해요. 원래는 왼쪽에서 녹색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하셔도 돼요. 여기서 색깔을 바꾸시면 보세요. 여기서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어디서 아예 처음부터 녹색을 아니면 뭐 붉은색 톤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놓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에 와서 컬러라이즈를 딱 누르면 제가 선택한 붉은색 계열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쫙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를 실행 취소하려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Z. 그럼 바로 직전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직전 거. 자, 그 다음 얘를 세피아 톤? 세피아 톤으로 한번 바꾸래요. 어디 가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한번 꾸며보고 싶은데 아까 여기 있는 색깔에 가서 갈색이 나게끔 뭐를 하나 선택해 볼까요? 갈색이 되나?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막 선택해 봤는데 갈색 톤이 나왔나요? 여기 보면 느낌표 같은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면 괜찮은데 어떤 애는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느낌표 같은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색깔을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예. 인쇄할 때 이 색깔이 정확히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아까 뭐라고 떴는데 영어로. 예. 뭐 상관없지 뭐. 그래 놓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앤 세츄레이션에 가서 컬러라이즈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또 뜨죠.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55페이지 밑에 보시면 힌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 이건 세피아 톤이 아닌데? 왜 책에서 애드 노이즈를 하라 그랬지? 자, 다시 보세요. 필터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블러 스트로크 뭐 노이즈는 거칠게 만드는 거죠.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들어가서 애드 노이즈 같은 걸 이용하면 오래된 사진처럼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해 볼까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예, 아티스틱 들어가서 컬러 펜슬 같은 거 한번 눌러보세요. 와우.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브러쉬 스트로크, 요 밑에 다 있습니다. 예, 종류별로 다 있어요. 스크래치 하는 것도 있고요. 스크래치.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색연필처럼 그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예.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막,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뭐, 유화 분위기 느낌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서 샀다? 필터. 필터에 가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예. 얘가 어떤 건지 제가 어떤 건지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냥 해보시면 되지 뭐. 필터는 그런 거예요. 안경 앞에다가 노란색을 붙이면 노랗게 색깔이 보이고, 그렇죠? 선글라스 끼듯이 그렇게 해주는 걸 필터 기능이라 그래. 걸러내는 거니까. 여기 가서 글래스라는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나오네. 이 글래스의 종류도 보세요. 약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글래스니까 뭐야? 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거울이 이렇게 저쪽 안 보이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거울 유리 같은 거 있어요. 뭐 그렇게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필터에 가서 해보시는 거예요. 예.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56쪽에 보니까는요, 뭐 레스토랑이라는 그림을 불러와가지고 그 영문자 D 있죠, D. 그 D자를 색깔을 바꿔보래요. 한번 불러와 볼까? 오픈. 여기 있다, 레스토랑. 이게 붉은색인데 얘를 분홍색으로 바꾸래. 그럼 이 D자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려면 뭐로 선택할 거냐? 마술봉으로 탁 선택하면 딱 되네. 마술봉으로 딱 선택이 돼. 마술봉으로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마술봉으로 D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래요? 컬러 밸런스, 이미지 어저스먼트 컬러 밸런스에 들어가서 얘를 붉은색 톤을 주래. 이렇게 붉은색. 우와, 붉어졌어. 볼까요? 아까는 분홍색이었어요. 분홍색. 아까는 분홍색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붉은색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미지 어저스먼트 컬러 밸런스에 들어가서 얘를 붉은 쪽으로 확 넘겼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붉게 나왔거든. 분홍색을 붉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 했었어요. 처음엔 이거 했거든. 이거 약간 어떤 색깔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요 색깔인데 붉은색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맹한 색깔에서 강한 색깔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색깔이 조금 약해. 다시 찍기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색깔을 딱 선택을 해서 걔만 붉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얘 아까 그 색깔 그대로 돼 있어. 여기. 얘를 다시 선택해서 여기만 다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해요. 여기만 따로 선택하기가 아주 애매해. 그거 있었어요. 이 굴뚝 같은 거 있죠, 굴뚝 같은 거 위에 비행기가 탁 지나가는 장면을 누가 찍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모전 같은 거에 내가지고 대상을 받았나 봐요. 알고 봤더니 굴뚝 찍고 비행기 찍고 합성한 거래. 들통이 난 거야.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는 찍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무슨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들 같은 걸 찍잖아요. 종군 기자들이. 그래놓고 포토샵으로 바꿔. 그래갖고 불필요한 배경 같은 거 빼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또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을 때 여자는 또 뺀대네? 찍기는 같이 찍었는데 그 여자를 빼. 그래갖고 다른 남자로 바꿔치게. 그래서 같이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를 찍어놓고 다른 놈으로 바꿔치기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진짜처럼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진짜처럼. 그런데 그게 다 합성이라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 있으니까 막말로 그 짓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58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부분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D자 쪽에 요거를 선택을 해서 색깔을 바꿔보는 연습도 해봤어요. 예. 아래쪽에 보시면 실수 포인트, 체크 포인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특정 부분을 밝게 한다거나 어둡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흐리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열기 눌러서 오픈. 한 수준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현재 4장이니까 한 수준 위로 올라가서 5장을 다시 열어봐야죠. 5장. 꽃사람이라고 있네요. 꽃사람. 얘를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어놨어요. 분필도, 모형집도, 레스토랑도 막 열어놓으면은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메모리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는 저장 안 하셔도 되니까는 삭제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꽃사람 하나만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면은 계속 옆에 붙어버리는데, 메모리 용량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메모리 공간이 작은 컴퓨터들은 버벅거려요. 그건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자, 꽃사람 불러오셨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메뉴 중에 올가미도 있고 매직봉도 있고 자르는 것도 있고 스포이드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쭉 내려가시면 그 막대사탕 같은 거 보이나요? 물방울 같은 거 옆에. 예, 그 막대사탕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거기에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다치 툴, 번 툴, 스펀지 툴 하고 되어 있는데, 그 다치 툴이라고 해서 막대사탕 칸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그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동글뱅이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때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65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자, 여기 가서 65 말고 뭐를 하래요? 이건 뭐야? 65. 아이씨, 없네. 책에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빈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노트. 그래.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옆에 또 펼친 목록 누르시면은 뭐 라지, 썸네일, 스몰 리스트, 라지 리스트, 뭐 라지 리스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스몰 리스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말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썸네일로 봐자 이거죠. 썸네일. 그러니까 스몰 썸네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 브러쉬라고 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어서 이런 거. 그럼 오케이 누르시면은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펜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를 선택을 하는데 베이직 브러쉬 눌렀는데 어펜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가 돼. 그러니까는 여기 베이직 브러쉬라고 되는 걸 선택을 해서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어디 찾으셨어요? 아니면 리셋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리셋을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여기 보면 로드 브러쉬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진 브러쉬를 가서 새로 불러오는 건데 우리는 만든 적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예, 여기 베이직 브러쉬를 선택을 하면은 요렇게 점점점 같은 거로 보일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19라는 거 있어요. 19. 근데 여기는 동글뱅이가 진한 애가 있고 밑에는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는 게 있죠? 예. 그 책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19 하드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소프트 19도 있고 여기 19 여기는 하드 19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를 한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19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둥그런 모양의 19픽셀짜리를 선택하겠다 이건데 하드하고 소프트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하드는 딱 선택하는 순간 그 크기만큼 딱 뭐가 지정이 돼요. 근데 소프트는 중앙은 선명하게 나타나고 주변은 흐릿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얘를 선택하고 나서 사람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람 부분 여기. 자, Alt키 눌러서 확대시키면 좀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부분을 하래요? 사람 모양 있죠. 사람 모습이 있는데 여기 몸통 팔 어깨 있는데 어깨 있는 데를 쓱 한번 비벼보세요. 배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근데 계속 비비고 있으면 안 돼요. 비빈데 또 비비고 어떻게 돼요? 탈색 돼. 마지막에 가서는 얘가 뻘거벗은 옷처럼 돼요. 예. 막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그렇죠? 예.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을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허해야 돼요. 예. 그게 지금 뭐 한 거라고요? 여기 다치 툴로. 그럼 이제 그 밑에 번툴이라고 있어요. 번툴 선택해서요. 번툴이 너무 크다. 번툴도 좀 작은 거로 해볼게요. 아까 19로. 하고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번툴을 이용해서 막 비벼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머리가 검해졌어.
얼굴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검해졌어. 선탠한 것처럼. 아까 다지툴은 어떤 거냐면요. 밝게. 탈색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은 태우는 거니까 네, 진하게 색깔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해수욕장을 갔다 왔대. 근데 피부가 허연 거야. 수영복 입고 찍었는데. 그럼 왠지 강렬한 모습이 없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선탠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번툴을 이용해서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구릿빛 피부로 변해. 그 다음에 이제 수영복 비키니 입은 아가씨는 어떻게 될까요? 다치툴로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돼? 약간 색깔이 허해지겠죠? 네. 근데 이제 육체미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육체미 하는 사람은 피부가 선탠을 했잖아요. 약간 거무틱틱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 비벼주면 어떻게 될까? 막 비벼주면 색깔이 구릿빛 피부가 나올 수 있죠. 선생님 이거 하나만 없애주세요. 예? 없애주시면 못다가. 이 다치툴을 하든 번툴을 하든 뭐가 문제냐면요. 여기에 19다 뭐 60이다 60을 선택하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꽝 때려버리면 얼굴이 선택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 동그랗게 변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흉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 있어요. 밑에 있는 60.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하는 가운데는 진하게 태워요. 근데 주변은 어떻다? 주변은 덜 태우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는 시커먼 거 하드 이거는 그 원 안에 들어있는 거 다 통째로 태우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거 소프트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 너무 크네. 가운데는 진하게 탈 거고 이 원의 주변에 있는 애들은 연하게 탄다고. 그러니까 후라이팬 정중앙에 있는 애는 시커멓게 타고 주변에 좀 덜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프트하게 태우는 게 약간 은은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크면은 좀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콩콩콩콩 누르면 또 여기 손가락 모양이 있는 데는 어떻게 돼? 또 작은 거로 해야 되겠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우고 사이즈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세요. 사이즈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시고 예.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61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우스로 문지르듯이 드래그 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예. 62쪽 보시면은요. 62쪽 보시면은 스펀지 있어요. 스펀지. 아까 여기 스펀지. 다치툴, 번툴 밑에 보면 스펀지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하드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드로. 아까 소프트로 하면은요,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하드 상으로 놓고요. 예, 여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막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까는 전체적으로 약간 진해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비벼대면은요, 심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컬러가 색깔이 빠졌죠? 채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채도.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꽃이 분홍색 꽃이 여기 이렇게 나팔꽃 같은 게 펴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비벼대면 뭐가 돼요? 흑백 사진이 돼버렸어. 흑백이. 세상 빠지는 거겠지. 예, 색깔이 훅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 조금씩 살짝 비비고 지나가는 거지. 그냥 막 그 바가지로 물 끼얹듯이 끼얹어 버리면은 색깔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누가 봐도 야 이거 뭐야 엉망인데 라고 하겠지. 예. 살짝 예.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볼게요. 63페이지는 약간 좀 다른 건데요. 꽃밭이란 그림 가져와 볼까요? 꽃밭. 꽃밭. 자, 블러 툴을 가져올 겁니다. 블러 툴. 아까 그 스펀지 툴 뭐 이거 있었죠? 다치 툴, 막대사탕 옆에 보면 물방울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블러 툴, 샤픈 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물방울, 블러. 가지요? 자, 블러라고 하는 것이 뭐를 약간 불투명하게 흐릿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는 상단에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똑같이 아까처럼. 근데 여기 보시면 하드 말고 소프트로 할 거예요. 이번에 소프트로. 소프트 20일 정도 볼까요? 20일? 소프트 20일 정도? 20일 정도를 찍고요. 책에서는 27 하라 그랬나요? 27? 근데 뭐 27이나 20일이나 뭐 그래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기 집 있죠, 집. 요 하얀 집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막 비벼 볼 거예요. 얘를 막 비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집 있는 데 있죠? 이 집 있는 데를 다 비빌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자동차 그림 있는데도 이렇게 다 같이 막 비빌 거예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비벼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 자동차도 뿌옇게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단체 사진에 같이 찍힌 한 분이 야, 내 얼굴은 좀 빼줘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 얼굴만 이렇게 오려갖고 딱 지워버려도 되지만 얼굴을 이렇게 뭉개주는 거죠. 아니면 뭐 스마일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스마일 그림 같은 거. 그거를 복사해서 그 사람 얼굴에 딱 가려줘도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뭉개버리는 거예요. 저 집 있는 데를 약간 뿌옇게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샤픈. 아까 블러라는 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블러 밑에 샤픈이라고 있어요. 샤픈. 샤프는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면요. 소프트 24, 28 정도 해볼까요? 상관없어요. 이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요. 요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꽃 그림. 꽃이 있는 데를 이렇게 비벼보세요. 이렇게 꽃대하고 여기 주변도 한번 이렇게 마우스로 빗자루를 쓸듯이 이렇게 쓱쓱 비벼보세요. 나비인가요? 하얀색이 나비인가요? 배추나비 같은 거 이렇게 비벼대면은요 얘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근데 과도하게 하면은요, 과도하게 비비면은요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아웃포커싱이라 그래요. 아웃포커싱.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심도라 그래요. 선명도. 초점의 부위가 선명하냐 흐릿하게 만드냐 하는 거를 우리가 심도가 깊다, 심도가 얕다 그러는데 피사계 심도가
깊다 또는 얕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깊다라는 초점의 정도가 선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초점이 맞은 부위나 초점이 맞지 않은 부위나 어떻다? 다 선명하다. 초점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선명도가 모두 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전체가 사진을 찍다 보면 옆으로 나란히 서서 찍는 사진도 있지만 앞뒤로 서서 찍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착각 찍었는데 배경도 선명하고 나도 선명하고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는 거는 내 초점이 맞은 나는 선명하지만 뒤에 배경은 뿌옇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피사계 심도가 얕은 건데, 이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는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냐면 아웃포커싱 그래요. 예. 아웃포커스 이렇게 아웃포커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웃이니까 반대가 인포커스가 아니고요. 예. 펜포커스라 그래요. 펜포커스라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펜포커스로 찍힙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줌을 당기면 아웃포커스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스마트폰의 줌은요, 디지털 줌이에요. 아날로그 줌이 아니라. 디지털 줌은 뭐냐면은 픽셀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돋보기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픽셀을 확대하는 거니까는 크게는 되는데 문제는 아예 안 이뻐. 거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면 기본이 다 아웃포커스가 다 돼요. 근데 카메라에 있는 렌즈는 아날로그 줌이거든요. 아날로그 줌. 디지털 줌이 아니라 광학 줌이라고 하죠. 광학 줌. 예.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찍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그럭저럭 요 앞에 요거 꽃. 얘는 카메라 앞쪽을 확 달려오는 바람에 얘는 좀 초점이 안 맞은 것 뿐이고요. 저 뒤에 허연 집이나 사실은 여기 있는 노란 꽃이나 저 나무나 다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뒷배경은 좀 뿌옇게 아까 뭐로 블러툴로 좀 비벼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내가 참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은 데는 샤픈 툴로 비벼주면은 얘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죠. 예. 사실은 제대로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스마트폰 사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게 약해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앞에다 조그만 렌즈 꼽으면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렌즈를 팔아요. 클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끼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 자체가 여기 이렇게 렌즈를 갈아 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팔더라고요. 그러면 클립으로 이렇게 꽂는 거는 아무 모델에 맞게끔 꽂으면 되는 거지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케이스 앞에 이렇게 렌즈 커버가 달려 있으니까는 뭐 망원 렌즈 뭐 이런 것들이 해서 갈아 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아무래도 줌을 우리가 디지털 줌을 한 것보다 나은데, 그 렌즈가 캐논이나 니콘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물상에서 뚝딱 만든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영 그래 또 그게 예.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미러리스하고 일반 저하고는 미러리스하고요. 미러리스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의 기본 여기 한번 볼게요. 카메라 렌즈 사진들을 좀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안 렌즈라 그래요. 이안 렌즈. 잠깐만요. 이안 렌즈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눈이 두 개가 있죠? 요 위에 눈은 보는 눈, 아래 눈은 촬영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렌즈가 사실은 아래 게 착각 찍기 위한 렌즈고요. 위에 거는 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요 뚜껑을 열어가지고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건 뭐 국산이 아니라 중국 제품인가 봐요. 이렇게. 저도 어떤 사진을 이렇게 좀 구해놓은 건데, 이건 자바라 렌즈 카메라죠. 자바라 카메라는 피사체가 거꾸로 보입니다. 원래 카메라 이렇게 보여요.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보이니까는 보통 사람들 촬영하기 힘들어서 여기 요렇게 요 위가 이렇게 풀룩 튀어나왔죠. 펜타그래프라고 하는데, 펜타그래프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룩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피사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눈으로 볼 때는 뒤집혀서 보이는 게 카메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다 거울을 달았어요. 거울을 달아가지고 피사체가 반사가 되면 위에 볼록 나와 있는 오각 프리즘에 의해서 사물이 퉁퉁 튀겨서 가면 거꾸로 보이는 게 바로 보이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게 SLR 카메라예요. 디지털은 DSLR이라고 하는 거고 필름은 그냥 SL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주 보기 싫거든. 그래서 근데 얘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요 거울이 안에 들어가면서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디지털이니까 렌즈를 통해서 직접 여기 LCD 화면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딱 잘라버리는 동시에 거울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러리스예요. 거울이 없다고.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거울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부피가 작아져요. 위에 있는 게 볼록 튀어나온 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DSLR이든 미러리스든 간에 화질은 다 좋아요. 근데 사진의 품질을 찾는 거는 뭐 미러리스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필름 역할하는 소자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예요. 예전에 필름을 꽂았잖아요. 필름을. 근데 필름도 큰 필름이 있고 조그만 필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 사진 찍는다 그러면 뭐 필름을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큰 거를 그거는 중형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름 36카트짜리 집어넣고 쓰는 그건 소형 카메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디카는요 그 소형 카메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필름 방식의 카메라 같은 화질을 유지하는 카메라들은요 가격이 300만원 이상씩 가요. 몸통만. 그러니까 미러리스에는 제가 아직 그 필름 사이즈랑 같은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불룩 나와 있는 건 다 미러리스가 아니라 미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디지털 방식이 아닌 이상은 미러리스가 안 나오죠. 근데 디지털로 가면서 미러리스가 생긴 거예요. 다 이렇게. 요거는 미러리스가 아닙니다. 여기가 보는 눈이에요. 얘가 보는 눈이고 얘가 찍히는 렌즈고요.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요렇게 요거로 봤었단 말이야. SLR 나오기 전에는. 이제 디지털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SLR로 해서 미러리스로 가는 건데, 방법은 동일해요. 미러리스든 SLR에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제가 이 카메라에 관한 기능 설명은요 그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교재하고 다 그런 자료들은 다 올려놨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디 갔대? 필름. 이 필름도 잠깐 볼까요? 예, 그런 거예요. 여기 있네요. 필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이 요거죠, 요거. 조그만 거, 롤필름이라고 하죠, 롤필름. 요거. 이거는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이에요. 중형 카메라도 필름을 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롤필름을 끼는 게 있거든요. 예, 판으로 된 필름, 요거는 이제 이게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판 필름이고요. 이건 롤 필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 필름을 2장 집어넣어요. 필름을 2장 집어넣어서 뺐다 꼈다 하는 거는 뒤집어서 꽂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렇게 해서 양쪽에 2장을 꽂아 갖고 쓰는 거예요. 이건 일반 카메라 필름이고요. 예. 이게 중형 필름, 소형, 중형, 대형. A4 용지만한 필름을 꽂고 쓰는 겁니다. 카메라가 굉장히 커요. 카메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오죠. 대형 필름을 쓸수록 더 선명도도 좋아지는 거예요. 대형 필름이요? 이거로 사진 찍으면 진짜 짱이죠. 예. 그러니까 필름이 크면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은 다 필름이 크잖아요. 뼈다구를 아주 선명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필름은 큰 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름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필름이 크다 소리는 요즘 DSLR에서 풀바디하고 크롭바디 그렇죠. 예. 그거 잠깐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은요, 포토샵에 우리 계속 할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필름이 36에 24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 필름 사이즈 대충 기억나시잖아요. 예, 옆에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드륵드륵 돌리면 옆에 롤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로 바꿨냐면 디카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카 안에는 이미지 필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억 소자가 필요하거든요. 기억 소자가. 그런데 필름은 한 장씩 저장이 되잖아요. 한 장씩. 근데 디카는 착각 찍는 순간 저장을 해요. 근데 다음 사진을 착각 찍으면 걔가 지워지거든요.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관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카드를 꽂는 거예요. 착각 찍는 순간 걔가 메모리 카드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필름 역할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CCD라 그래. CCD. 다른 말로는 뭐 CMOS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CCD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 찍는 순간 필름의 역할처럼 하나를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착각 찍으면 CCD 내용이 바뀌어 버리니까 내용이 지워지잖아요. 이거를 뭐로? 메모리 카드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는 그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CCD의 크기가 필름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는 1대1 바디 그래요. 1대1 바디. 그러니까는 풀프레임이라고 하죠. 풀프레임. 풀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대2도 있어요. 1대2는 뭐냐면 2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이니까는 이거를 우리는 잘라 썼다 그래서 크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크롭 바디 그러면 1대2 또는 1대 1.3, 1대 1.5, 뭐 1대 4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요? 필름을 반씩 잘라 쓰는 카메라 있었어요. 24카트를 집어넣으면은 48카트 나오는. 그게 1대2 크롭 필름이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은 필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자가 얼마나 클까요? 아예 손톱만 하겠지. 새끼 손톱만 하겠지. 여기 큰 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선명도나 이런 게 약한 거예요. 화소수는 클지 몰라도 사진의 품질로서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똑딱이 카메라, 똑딱이 디카를 갖고 찍는 게 낫다라는 거지. 편리성은 얘가 편할 수 있겠지. 사진 찍고 전화하고 편한 대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카메라로서의 기능은 떨어져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카메라를 사실 때는 이 CCD의 크기,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1:1 바디를 사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300만 원 이상 가요. 니콘에서도 전문가들이 쓰는 모델들, 그 다음에 캐논도 전문가들이 쓰는 모델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나 스포츠 기자나 이제 뭐 보도 사진 촬영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더 커요. 높이가 더 커요. 배터리 팩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폼생폼사라고 하죠. 폼이 일단은 나야 돼. 저쪽에 신문사에 오던 기자는 카메라가 크거든. 근데 는 조그만 거 들고 가면 기죽어. 솔직히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졸업식 행사하잖아요. 졸업식 행사장에 스마트폰 들고 졸업식장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요, 내려가세요 그래요. 그런데 큰 카메라 쥐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길을 안내해줘요. 와서 찍으라고. 쪽팔려.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참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 비디오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ENG가 있거든요. 카메라 출동하면 갖고 난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촬영 나가면은요, 말 잘 들어요. 건널목에서 딱 이제 파란불, 빨간불 넣으면 차가 정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캠코더로 갖다 대면은요, 무시하고 통과하는데 큰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그 손에 착 서요. 차들이 알아서. 뭐 방송국에서 온 줄 알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안 죽으려고 큰 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건 비싸요. 그런데 옛날 중형 카메라 있잖아. 그런 디카도 있어요. 중형 디카도 있습니다. 중형 디카는 그 금액이 아무리 싸도 1,500만 원 넘어가요. 4천만 원, 5천만 원씩 가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디카 중에 4억 5천만 원 와서 디카도 있어요. 4억 5천만 원 와서 디카. 근데 그거는 특별히 제작한 디카인데요. 디카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양팔을 벌려서 찍어요. 양팔을 벌려서. 그 카메라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름이 엑스레이 필름 같은 거 집어넣고 찍는다고 보시면 되지. 그런 거로 찍은 거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 비싸니까. 예. 근데 나는 풀프레임이 나왔더라고요. 네? 미러리스. 나왔어요? 미러리스? 그러면 좋죠. 근데 풀프레임이라는 개념 지금 처음 알아서. 풀프레임이라는 게. 풀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 예. 황 선생님, 저기 지금 미러리스 쓰시잖아요. 네. 근데 미러리스 렌즈는 네. 기존에 있는 디카 렌즈하고 호환이 돼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호환이 안 되면 참 애먹는 거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미러리스용 렌즈를 따로 사야 되고, 예. 일반 SLR 카메라 렌즈 따로 사려면 예. 비용이 더블로 들어가는데, 카메라 달라요. 소니 다르고 또 니콘하고 캐논 소니는 다르고, 안 먹어요, 네, 사실은. 니콘 다르고. 같은 캐논끼리라면 이제 그게 먹느냐 얘기죠. 메리카를 치면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니 같은 경우는요, 캠코더를 쓸 때 디카 렌즈 있잖아요. 걔를 갈아 낄 수,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캠코더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들은 예전에는 캠코더를 별도로 사서 렌즈를 갈아 꼈었어요. 그런데 캠코더 자체가 비싸잖아요. 캠코더가 8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 ENG가. 그거로 촬영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SLR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SLR 카메라에다가 동영상 촬영이 기능이 되니까 마이크만 좋은 거 꽂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VJ들이 다 그렇게 갖고 다녀요. 일반 카메라에다. 렌즈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폼이 안 나. ENG를 짊어지고 가야 사람들이 순종을 해. 그런 건 있습니다. 조그만 카메라 들이대면요, 무시해. 쪽팔려. 그래서 일부러 큰 거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또 폼도 나니까는. 의미는 그건 아닌데.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다치 툴 아까 이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샤픈 툴이라는 걸 해서 약간 선명도를 이렇게 좀 비벼주면은
얘가 아주 그냥 날카롭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과도하면 안 돼요. 과도하면 안 이뻐요. 예. 그 다음에 스펀지 툴은 어떤 거라 그랬죠? 스펀지 툴은요? 아, 이게 스펀지가 아니라 스머지 툴. 스머지 툴을 갖고 제가 한번 비벼볼게요. 왕창 한번 비벼볼게요, 왕창. 어? 아, 배렸다. 아, 왕창. 이거 배렸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스머지 툴을 한번 일부러 비벼봤어요. 이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한 13 정도로 줘가지고요. 어떤 경우 쓰면 좋을까요? 요 부분, 요 나비 부분을 자꾸 싹 비비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오. 나비가 종이 비행기처럼 삐죽해졌네? 그러니까 물감을 자꾸 이렇게 비비면 번지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파리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파리가 여기 부분이 약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살짝 비벼주면 어떻게 돼요? 약간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과도하면 어떤다? 대번에 욕먹죠. 이거는 완전히 뭔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니까. 얘를 막 비비면 보세요. 이거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하기도 하죠. 혹시 그거 기억나시죠? 혁필. 가죽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촉촉 묻혀가지고 뭐 봉황도 그리고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있어요. 그 서편제 영화에 보면 그 혁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누구더라? 무슨 예전에 배우 지금 신내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쪽 활동하시는 분인데 거기 보면 혁필 그림이 있어요. 혁필로 이렇게 저기 어디더라? 그 롯데월드에 가면은 그 민속촌처럼 해갖고 음식도 팔고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혁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 그래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오면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깔을 묻혀가지고 그림, 봉황, 뭐 호랑이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름도 쫙 써주시거든. 낙관도 꽝꽝 찍어 놓으면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려면 일단은 제 실력으로는 보세요. 배려놨잖아. 이거는 아니 얼치다지 뭐. 혁필 배워보고 싶은 욕심 막 생기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67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해넘이 체화대라고 돼 있어요. 해넘이 체화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끝부분 있잖아. 끝부분이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마른 목골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림이. 근데 제일 왼쪽과 오른쪽이 삐죽하죠? 그 삐죽한 부분을 안으로 좀 깎아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머지 툴로 살짝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약간 허연색 부분을 비비는 거죠. 허연색 부분을 이용해서. 그럼 안으로 살짝 들어가거든요. 과도하면 흉하고. 그런 식도 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살짝 이어만 좀 들어가지고